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또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재균이라고 합니다. 네, 자, 미 연준 FOMC 자이언트 스텝 밟았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여전히 인플레를 우려해서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을 하면서 1980년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의 물가 우려가 높다라는 점이고요. 결국에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 지금 높아져 있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75bp 지난달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인상을 했는데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뭐 한편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강경한 기조인데 관심은 뭐 이번에 금리 인상보다는 앞으로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였는데 혹시 파월 의장 그런 기조에 대해서 어떤 신호를 보냈습니까? 예,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7월에 75bp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대부분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이후 9월, 11월, 12월 그 이유가 더 시장의 관심이었는데요. 일단 연준은 구체적인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난 6월달에 이제 6월 FOMC를 앞두고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예. 연준이 원래 이제 50bp 인상을 시사하다가 갑작스럽게 75bp 인상을 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데이터에 대한 전망이 조금 불확실하다 보니까는 연준도 이거에 따라서 시장과의 소통을 조금 괜히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명확한 이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긴축을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네. 아무래도 연준이 오늘 새벽까지 4차례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3월, 5월, 6월, 7월. 사실 보시면은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그리고 6월과 7월 75bp씩 인상을 했습니다. 네. 잘 보시면은 금리 인상폭이 계속 25bp씩 커진 모습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상반기 내내 이런 연준의 빠른 긴축들이 이런 금융자산, 특히 이제 위험, 주식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FOMC를 하면서도 FOMC 와중에 나스닥 같은 경우 거의 4% 가량 거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새벽에 보면서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가 너무 급등을 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빠르게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폭이 확대가 됐지만은 연준이 물가 우려도 높지만은 향후에 경기에 대한 이런 좀 걱정들이 높아진 모습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더 금리 인상폭이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 아무래도 그 다음 9월 FOMC가 되겠죠. 그 다음에서는 75bp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좀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까지, 그러니까 3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는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 폭이 확대가 되면서 연준이 더 강한 긴축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이후에는 긴축은 계속 지속이 되겠지만은 금리 인상 폭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어제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긴축의 폭이 감소가 된다면 다음 회에 말씀하신 대로 9월에는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 아니면 한 단계 낮은 0.5%포인트 빅 스텝 시장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현재 시장에서는 9월 50bp 인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0.5%포인트?
네. 예, 맞습니다. 빅스텝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제 어제 FOMC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50bp와 75bp 약간 이제 반반 정도의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네. 어제 연준 의장이 경기에 대한 조금 우려를 나타내다 보니까는 50bp 쪽으로 좀 쏠려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경기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9월 FOMC에서는 50bp 인상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남아 있는 11월과 12월 FOMC에서는 25bp 인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예. 연준의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요. 사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7월 FOMC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2월, 그러니까 내년 첫 회의가 2월에 존재를 하는데 예. 2월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최종 금리 인상은 3.75가 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 그 7월 FOMC 전에 시장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제 7월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금리 인상이 올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금리 그러니까 한 번 정도의 인상 횟수가 줄어든 거겠죠. 예. 그리고 최종 금리 인상 최종 기준 금리도 3.75에서 3.5%까지 이제 소폭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음 회에 9월에 0.5%포인트 그리고 10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 해서 3.5%로 해서 연말로 올해로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님이 지금 분석하고 계시네요. 저희 시장의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시장의 생각이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금 내년보다는 올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2월까지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기존에 그 생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KB증권 우리 임연구원은 2월까지 금리 인상하는 걸 유지한다.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4%나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아까 그 파월 의장이 경기 우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 기자회견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네, 실제로 경기 침체에 대한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미국 쪽에서의 심리 지수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이제 저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사전적으로는 2개분기 연속 역성장, 그러니까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은 기술적 경기 침체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9시 반에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에는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1.6%가 나왔기 때문에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기술적 침체에 돌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시장의 생각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파월 의장은 2개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더라도 고용 시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침체는 아니다라고 이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백악관의 스탠스, 백악관도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침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조금 내렸는데요. 보통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은 침체라고 정의를 했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 고용이라든가 소비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침체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현재 침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우려는 하지만 고용이 좋아서 침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기업 실적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메타까지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빅테크 기업들 아주 줄줄이 실적 부진인데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빅테크 이번 주부터 빅테크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3% 증가했지만은 이제 순이익이죠. 비용이라던가 이런 이자 비용들을 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매출은 증가했지만은 주당 순이익이 감소를 했고 메타 역시도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까지도 같이 감소하는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익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필수 소비재, 그러니까 음식료라든가 휘발유 이런 것들은 소비를 하지만은 비필수 소비재들에 대해서는 좀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높아진 가격으로 인해서 수요 둔화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달러 강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 예, 이제 알파벳이라던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미국 외에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는 미국 외에서의 매출 비중도 상당한데요. 최근에 이제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자금을 달러로 환전을 할 때 환차손이 발생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빅테크 기업 실적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